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홍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이 일제히 공식 홍보 영상과 선거송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3인의 공식 홍보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식 홍보 영상 이제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자, 저렇게 아이들이 칠판에 글을 거꾸로 쓰고 또 대한민국을 남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길을 걷는 모습도 일상의 보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자, 이번에는 멈춰선 또 대한민국. 김문수 후보의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자, 이겨야만 하는 승부라는 승부를 키워드를 시작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독재냐, 자, 저렇게 김문수 자유냐, 후보가 범죄자냐, 묵념을 하는 모습 저희 원칙주의자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자, 함께 이어서 또 대한민국의 다른 운명을 후보의 결정할 영상 승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가 이준석 시작합니다. 후보의 대통령 모습인데요. 윤석열을 자, 이준석 후보 영상은요, 이렇게 양당, 거대 양당을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재인 원장님, 이렇게 홍보 영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뭐 대선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 자체가 원래 좀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감성적 요소가 좀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후보의 등장보다는 오히려 국민이라든지 대한민국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면모가 보이는데 새로운 시작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후보의 진정성, 거꾸로 그다음에 국민 중심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일상의 행복을 이재명 위하여 대표가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멈춰선 번쩍 든 대한민국. 장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이게 힘차게 정면이 아니라 이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회복과 다분히 이제 성장을 그 좀 위하여 의도적 전략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뒷모습을 역시. 보여줌으로써 후보의 겸손함 그리고 무게감, 묵묵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말 대신 국민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태도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청자에게 야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나가 아니라 아, 저 당신을 당신이군요. 예. 보기 위한서 묵묵히 걷고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동조 그리고 공감대 형성 네. 그리고 어떤 이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홍보 전략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식 영상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저렇게 승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예,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공개된 영상의 주제가 이제 승부입니다.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으로 규정하면서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선을 국민 대 권력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독재냐 자유냐, 범죄자는 원칙주의자냐 이분법적 구도를 제시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원칙주의자로 또 상대 후보를 범죄자로 암시하면서 선거를 단순히 경쟁이 아닌 도덕과 정의의 대결로 부각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4번. 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식 영상도 한번 다시 보시죠. 보면은 자, 저게 바로 시작 장면입니다. 윤석열을 자, 문영배 헌재소장 영상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대 양당을 좀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 죄송합니다. 예, 네.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 제3지대 후보다. 뭐 이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본인 제3의 선택이라는 부분 오히려 더 단점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부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공룡 같은 양당에 끼어 있는 중간의 모습,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미래 정치 그리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제3지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장점을 네. 부각시키고 거대한 정당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좀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감각이 상당히 좀 돋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더 좀 제안한다면 희망, 미래 이런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짧고 임팩트 있게 담게
바뀌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최진 원장님은 또 개인적인 사견을 또 전해주신 걸로 가름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 후보가 모두 TV 광고로 사실 표심을 잡고 있다면, 자, 이거를 우리 광고 전문가이신 이원은 카피라이터를 모셨는데, 그럼 이렇게 TV 광고에 유달리 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홍보에서 TV 광고가 중요한 건 네. 높은 도달력과 신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단기간에 네. 대규모 유권자, 특히 투표율이 높은 50대 이상에게 TV 광고만큼 임팩트 있는 건 없죠. 그래요. 거기다가 이 방송사, 이 방송이라는 게 가지는 공신력이 후보의 메시지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TV 광고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SNS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보완하는 이런 활용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 TV 광고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14대 선거부터입니다. 그래요? 예. 그때 이제 1992년이니까 아직 80년대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던 시절이죠. 그쵸. 지금의 눈으로 보면 영상도 사운드도 좀 올드합니다. 옛날스럽죠. 격세지감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광고는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후보의 92년 광고를 보면 새벽에 동네 네. 주민들과 함께 소탈하게 조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거군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전에 권위주의 정권들과 차별화되는 아주 전략적인 이미지였던 거죠. 지금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의 14대 대선 광고인데, 유인경 평론가 혹시 저 광고 기억을 하십니까? 그럼요.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때 YS가 워낙 달리기도 좋아하고 하는데 예. 운동화 끈을 다시 묶는 거서 새로운 이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였고요. 손명순 여사가 또 굉장히 내조를 조용히 하시는 분을 했는데 운동화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TV 광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체가 굉장히 또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재미있는 홍보 영상들을 다양한 좀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할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달라진 점은 일단 의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대부분 옷이요? 나올 때 그 파란색 뭐 이런 옷만 입고 나오다가 정장이 아니라 니트, 부드러운 니트, 스웨터, 가디건, 그리고 색깔도 꼭 푸른색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분홍색이라든지 이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슬로건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였잖아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예전에 뭐 소년공, 네. 거친 사나이, 분노와 반항심에 가득 찬 이미지를 보였다면 이제는 모두를 아우르는 온화한 리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안경도 둥근 안경으로 했고요. 또 똑같이 운동화를 신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쳐서 신어서 이제 양당 가르지 않고 전체 그렇네요.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좀 했고, 더군 이제 재명이란 이름을 줄여서 잼이라고 본인의 애칭을 해갖고 예. 신세대들에게도 그 소구관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당 경시의 쇼츠 영상이 반전 전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힘으로 좀 묘사했어요. 좀 같이 팔씨름을 한다든가. 저희 김정석 앵커 모습을 보이네요. 팔씨름하는. 네. 왜냐하면 나이가 최고령 후보거든요. 근데 나 나이만 먹은 꼰대나 영감이 아니다. 힘이 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하고서 이제 끝나라고 외쳤는데 이게 프로게이머로 유명한 페이커를 모방한 건데, 젊은 세대에서는 페이커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널리 어마어마하죠. 알리는 분인지 예. 알기 때문에 페이커와 자신의 이미지를 좀 한번 같이 한번 선보이게 했더라는 것 같고요. 나이 든 사람이야, 뭐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야, 꼰대야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이건 대통령도 그 상대편에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겠냐 할 때 나는 상대방의 아직 미숙함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 나이를 오히려 끌어올렸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힘으로 나는 힘센 사람이야 끝내라고 네. 외쳐서 국민들에게 눈과 귀를 좀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강장 젊지만 네. 꼰대 청바지라고 청바지 꼰대라고 불릴 만큼 부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손편지 전략을 썼습니다. 아주 반전형이죠. 왜냐하면 기성세대의 정치인들에게는 버릇없는 청년으로 보였는데 이제 친절하고 자상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손편지를 해서 감성에다가 MG까지 겨냥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후원금 코너에도 펭귄 밥주기 라는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키우는
그다음에 더불어서 후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올바른 답변하면 펭귄 무리가 늘어나서 세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 후보들이.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좀 이제 즉흥적인 개인 의견이 좀 담겨 있다라는 점 저희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인데 또 의외의 손편지를 쓰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또 반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춤바람이라고 하는데 유인경 평론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유세 현장으로 직접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 춤을 좀 선보이는 후보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제 가무의 나라답게 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예. 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춤추는 모습을 짧게지만 4건이나 올렸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 기준 13만 조회수를 올렸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김 후보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개사한 곡에 맞춰서 저거군요.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춤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였는데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춤을 따라하는 그 뒤에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요. 이번 부위를 하는 권성동 씨를 포함한 지도부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반전 홍보 같기도 하고요. 이현원 카피라이터. 어쨌든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그 대선 홍보가 네. 갈수록 획기적이게 가는 것은 두 가지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네. 하나는 사람들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그 지금 시대를 예로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금은 다 매체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죠. 네. 예전에는 TV와 신문이면 끝. 방송에 한번 타면 전 국민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아빠는 거실에서, 엄마는 안방에서, 애들은 또 각자 방에서 다 자기 휴대폰으로 다 다른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 아닙니까? 미디어별로, 타겟별로 메시지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디지털 시대니만큼 온라인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전에 없던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둘째는 사람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정보 수용의 방식이, 소비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긴 거 싫어합니다. 짧게 만들어야겠죠. 네. 딱딱한 노잼 싫어합니다. 재밌어야겠죠. 또 권위적이고 일반적인 소통을 싫어합니다. 친근하게 접근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밈이랄까 짤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는 입장에선 아이디어 활용의 일차적인 재료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춘 유권자의 눈높이에 따라 홍보도 변화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뭐 다매체 시대에 서로 각자 원하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획기적인 스타일들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 홍보하면 사실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거송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송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인경 평론가 방금 들었는데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 선거송이 무려 18곡이나 돼요? 예, 이재명 후보가 선거송 부자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노래 윤수일의 아파트. 요즘은 블랙핑크의 아파트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김수희의 남행 열차를 계산 선거송을 선보였고요. 총 18곡의 선거송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문세의 붉은 노을, 코요테가 부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오프닝 곡인 우리의 꿈, 또 질풍가도, 엄정화의 페스티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행 열차와 붉은 노을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과 6월 보궐선거에서도 활용한 선거 단골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뭐 아파트부터 남행 열차, 뭐 붉은 노을 굉장히 많은 선거송을 자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 그러면 이쯤에서 김문수 후보의 선거송은 뭘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굉장히 좀 밝고 신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송이랑 같아요? 네, 지난 2020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로고송으로 선거 로고송을 했던 노래인데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짠 내놓은 공개한 책인데 똑같은 곡입니다. 그래요? 질풍가도입니다. 유영석의 질풍가도인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같은 데서 막 전체 관중들이 부르는 그렇죠. 떼창으로 부르는 그 네. 노래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양쪽 다 동시에 로고송을 한 게 각각 그 기층 결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떼창 노래로 유명한 노래 질풍가도를 이제 양쪽 다 양당 선정이 다 특이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멜로디도 같고 네. 뭐 전체적으로 후렴구 다 같은데 후보 이름만 다르고 그렇네요. 또 가사가 네.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노래 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보면 상당히 좀 김종국의 뭐 사랑스러워라든지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같은 이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노래 이런 노래를 이제 많이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로고송으로. 그 다음에 뭐 미스터 트롯이면 이영탁의 뭐 찐이야라든지 찐이야요. 예. 그 이름 노래에서 SS50 이런 You Are Man 뭐 이런 것도 11곡을 선거송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부 또 수능 금지곡이라 그래서 중독성 있는 노래 그런 네. 노래까지 또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경선 때와는 달리 네. 본선 때는 상당히 좀 밝고 역동적인 노래들을 11곡을 지금 선보였습니다. 자, 5번 선거송을 결국에는 앞서서 저희가 퀴즈로 내드렸던 게 정답이 그럼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자 퀴즈 정답은 두 당이 모두 선택한 곡은 질풍가도다 이건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비교를 해봤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이 되면 세계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그런데 최진영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이렇게 같은 곡을 선거송으로 같이 사용해도 돼요? 원래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별히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이제 네. 관례상 먼저 정당이 후보로 이제 정정을 하면 다른 정당 그걸 이제 사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질풍가도라고 워낙 제목이 좋고 곡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뒤늦게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저작권 쪽에 이제 의뢰를 해 보니까 괜찮다. 네. 원곡자가 그거를 오케이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원곡자도 좀 정치적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정당한테 그 노래를 안 주는데 요번에는 양쪽 다 정당이 다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이 노래 대결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이 노래를 이제 지난번 대선 때 활발하게 이제 로고송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국민의힘이 더 로고송으로 부각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로 할까? 로고송을 같은 정당이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 질풍가도의 대결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과연 어느 정당의 가사, 멜로디가 좀 더 가사가 국민들에게 좀 와닿는지 이 부분에도 한번 우리 유권자, 시청자들 좀 재밌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야말로 질풍가도 대결로 네. 가도부방할 정도의 이번 대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선거송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 이준석 사범 이준석 사범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사범 이준석 사범 이준석 사범 미래 여는 선택 이준석 사범 그러니까 뜨거 이 노래예요. 근데 이 곡은 사실 그럼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네, 이준석 후보 측은 홍준표 대표님의 흥을 이어받아 보겠다라고 홍준표 하면서 전 시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현빈의 말씀하신 뜨거를 네. 대사에서 선거에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는 19대 대선에서 네. 홍준표 후보 선거송 중에 하나였죠. 당시 이 특유의 신나는 리듬이 입소문을 타면서 밈이 됐었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홍 전 시장의 과거 영상을 찾아가서 네. 8년 만에 댓글을 다는 그런 흥미로운 그래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영상에는 홍준표 전 시장의 출국 전 마지막 선물 같다 뭐 이런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댓글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댓글이 시간이 없다 이거 다시 쓰자
뭐 왜 다시 왔는지 서로 말 안 해도 알면 추천을 좀 눌러달라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좀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 같은데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노래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대부분 잘 알려진 히트곡을 개사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가사를 좀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좀 허락을 쉽게 받게 되나요? 대부분 많이 좀 쉽게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에 대중가요동을 선거송으로 사용하려면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서 저작권자 사전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 또 승인 절차는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또 원곡자들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당에는 사용권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해서 그런 네.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쨌든 아까 뭐 질풍노도 같은 경우는 두 후보에게 모두 허락을 한 건데 네네. 그럼 이 경우에 개사를 하던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거리에서 계속해서 20여일간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비용, 그러니까 사용료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의 경우에 사용료는 곡당 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대통령 선거송 곡당 200만 원이고요.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광역시장, 도지사도 100만 원.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시장, 구청장 군수는 50만 원으로 책정돼 50만 있어서 원이요? 예, 유명한 작곡가들은 이때가 또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TV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YS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유인경 평론가 그러면은 선거송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선거송이 대한민국에 처음 등장한 60년대 제4대 대통령 선거로 알려졌습니다. 제4대요? 당시에는 후보자가 아닌 지지자들이 네. 후보자들 안 나서고 지지자 만들어서 부르는 형태였어요. 당시 그 조순영 전 국회의원의 아버지 조병옥 후보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지지자들이 그를 기리고자 영화 유정철리의 주제를 개사해서 부른 게 이제 시초가 됐습니다. 선거송이 대중문화와 결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7년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인데요.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가 군정종식기에 군정종식 김영삼, 민주통일 김영삼이라는 가사를 넣어 불렀고요. 민주정의당 노태 후보는 애창곡이었던 뱃삼의 무초를 유세 현장에서 직접 부르면서 대중가요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최초로 기록됐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이 음반을 만들기도 했어요. 뱃삼의 무초를 직접 불러서. 뱃삼의 무초요? 네. 뱃삼의 무초 노래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선거송도 중요하지만요. 문구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슬로건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보다 강한 한 줄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슬로건이 궁금한데 일단 슬로건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슬로건이란 말은 고대 스코틀랜드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고대어에서 슬로우가 군대, 감이 외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와 하고 지르는 함성이 그렇죠. 슬로감의 원래 의미였던 거죠. 이게 뜻이 확장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단체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짧고 강렬한 문구가 현재 슬로건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슬로건이 쓰인 것은 1956년 제3대 대선부터인데요. 당시 민주당의 전 국회의장 신익희 후보, 상대는 현직인 여당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 저 때군요. 예. 바로 이 선거에서 그 후로 오랫동안 회자되는 유명한 슬로건이 나오게 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당시 여당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네. 부관이 명관이다 등으로 대응했지만 사실 좀 궁색했죠. 하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신익희 후보가 급서하는 바람에 정권 교체는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슬로건을 쓰게 되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못 살겠다 네거티브, 갈아보자 포지티브, 짧은 표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좋은 슬로건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본질적인 의미를 좀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슬로건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그렇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후에 숱한 아류 슬로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선거들에서 말이죠. 네. 왜냐? 정권 교체를 못 해봤으니까요. 아, 정권 교체를 우리 민주주의가 경험한 이후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류의 슬로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슬로건 안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한 번 여당이 영원한 여당 그런 정치 말고 네. 우리도 정권 교체 한번 해보자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이 직설적인 표현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주자들의 슬로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요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이걸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최진호 원장은 이 슬로건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각자 본인들의 어떤 특징들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이나 어떤 정치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을 압축적으로 다 정리가 된 그런 슬로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광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홍보들이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하면 그냥 이미지일 뿐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과장되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이미지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 후보의 지성과 안목입니다. 네. 잘 만들어진 이미지는 후보의 핵심 목표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견인하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미지가 후보 본인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선 홍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관점이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면 어떨까요? 대선 캠페인의 모든 디테일은 후보의 의사결정이고 책임입니다. 사실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안에서 대안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견도 있기 마련인데 내가 지지할 수도 있는 후보, 그 리더가 어떤 수준의 의사결정 판단력을 갖고 있는가 사전 테스트로 삼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사실 홍보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최진 원장님 소통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소통은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후보들? 네, 뭐 요즘 시대 뭐 소통은 사통팔달입니다. 네. 소통만 잘하면 다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새 후보가 서로 소통을 잘하는 후보다라는 걸 막 경쟁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네. 3인 3색이더라고요. 각각. 그래요? 네, 특징이 다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정치인 최초로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골드 버튼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언박싱 영상, 네. 요걸 통해서 이제 소통 행보를 자꾸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라이브 방송도 이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이재명은 소통의 달인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문수맨이다. 문수맨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딱딱한 이미지를 좀 최대한 부드러운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래서 뭐 하는 한커피 겁니까? 전문점에서 이제 일일 바리스타로 알바를 했는데 이제 빨간 모자를 쓴 게 상당히 좀 느낌이 팍 옵니다. 네. 젊은 음료를 재밌는데 저기서 이제 커피 내리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손님들에게 직접 아메리카노를 완성해서 서빙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과거 김무수와는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좀 어필했다. 인간미를 어필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네. 장점이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통도 직접 자기 그냥 맨투맨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직접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 앱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준수독도 직접 이제 만들고 뭐든지 직접 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준수독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직접 이걸 만든 과정에 참여했는데 후보하고 유권자들하고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누구든지 스스럼 없이 만나서 젊게 대화하고 화끈하게 대화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직접 생방송을 하는 라이브 방송 기능을 두고 최대한 젊은 모습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집사부 일체나 옥탑방 문제아들에 출연해서 네. 재치도 뽐내고 요리 솜씨도 뽐내서 친근함을 과시했는데 이번에는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진행하는 SNL 거기에 나와서 배우 지혜은 씨가 진행하는 지점장이 간다 코너명 편의점 알바생 면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준석 후보가 평소 생각하는 면도 보였고요. 또 알바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문수 후보는 다림질, 보일러, 국회의원 알바, 고용노동부 알바도 다 했다. 알바의 달인이다. 그리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선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 출연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대선 홍보판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